안녕하십니까, 스마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여기 보이듯이 이순신 장군님을 설명할 것입니다. 정확한 호칭은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죠. 거북선을 만들고 어렸을 때 군사 시험에서 합격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부터 해보시죠. 이분은 어렸을 때 훈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인지 책 읽기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현재로서는 장군님이잖아요. 장군이라는 말답게 그분이 운동이나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분이 전쟁 놀이를 했을 때 이쪽이 이순신 장군님 편이면, 이쪽이 이순신 장군님 편이면 여기는 다른 친구들 편이에요. 근데 수가 여기가 더 훨씬 많은데 이분이 항상 승리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분이 전략을 엄청 잘 짜셨대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가 적군이라면 여기 나무가 있는 대로 몰아가지고 여기 한 명, 두 명씩, 세 명씩 숨어 있던가, 여기 나무에다가 막 숨어 있다가 막 공격하는 거죠. 막 다 같이. 그런 것처럼 그분이 엄청 잘 짜셨대요. 그 다음에 그분이 청년 시대 때 이분이 군사 시험을 보러 갔었을 때요. 군사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분이 군사 시험에서 탈락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탈락하신 게, 보통은 시험 볼 때 빵점 맞거나 그러면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많을 건데요. 많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기준이니까 같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군사 시험에서 탈락하셨대. 나의 배움, 용기, 군사 시험, 배우는 게 좀 많이 배움을 많이 소홀히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더 열심히 공부해갖고 2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군사 시험을. 와우,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합격하고 나서는 왕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어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 애들이 먼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조가 왕이었어요. 근데 선조가 두 신하를 보내가지고 외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외였어요. 이 외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 외였어요. 외로 보내서 저기 기세를 알고 와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두 신하가 왔을 때 그 장군 흰색이 어떠냐고 동쪽 신한테 물었어요. 왜 동쪽, 서쪽 그렇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위에서 보자면 여기가 왕이라면 나머지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알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쪽 파를 한 명 한 명씩 왜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분들이 갔는데 이쪽 신하가 먼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장군은 완전 행색이 아주 바보 같았사옵니다, 전하. 완전 얼굴에는 배움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아주 눈빛이 아주 멍텅구리 같았습니다. 이거 실제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파로 했는데, 아닙니다, 장군. 장군이래. 아닙니다, 전하. 이 서쪽파의 신하를 믿지 마십시오. 맨 처음에 봤을 때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왠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기분 중에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군님. 왜 자꾸 장군님이라고 하는지. 전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했는데 선조는 그때는 놀고 먹기에 바빴어요. 놀고 먹기에.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해야 되나 귀찮은데, 아니야, 여보라, 서쪽파 신하한테는 아주 큰 상을 내리도록 하거라 해가지고 큰 상을 내린 다음에 이분은 쫓겨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놀고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여기 워터고.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배가 이상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군들이 몇만 척? 옛날에는 배를 척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만 척을 데리고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왕한테 말했더니 원래 그때 당시에는 평양이 수도였어요. 평양에서 한국 쪽으로 오니까 서울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난을 갔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자랑 아이는 일본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어이없어가요. 아무튼 갔는데 그때는 얘들이 우리 조선에서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막 아래채를 갖고 허겁지겁 왕만 도망간 거죠, 신하들이랑. 그래가지고 너무 화났는데 그 중에 홍위 장군이라는 그때 빨간색 옷 입은 장군이 있었었어요. 근데 왜 홍위 장군 하면 전 처음에 들었었을 때 무슨 주스 이름인 줄 알았어요. 홍위 장군. 근데 의병을 맨 처음 모은 분이에요. 의병.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의병이란 평범한 백성이 군사가 되는 거를 의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엄청난 재산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다 팔고 식량이랑 무기까지 소집해갖고 다 싸웠대요. 거기에서는 그분 이름이 뭐시기였는데 뭐였는데 아무튼 홍보였어요. 근데 뭐였는데 아무튼 무슨 분이랑 권율 장군님이랑 이순신 장군님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의병으로 넘어갔네요. 그럼 이순신 장군님 의병 설명했으니까 설명해보자면 이순신 장군님은 수군이었어요. 수군에서 전체 수군들을 이끌었는데, 이분이 옛날 기록이 있는 책을 봤는데 거북선을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록만 있었지 설계도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설계를 한 다음에 다 군사들이랑 만들었대요. 목공들이랑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북선이 완성됐는데, 진짜 용 머리가 있었고, 아래는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아래는 도깨비 얼굴이 있었어요. 거기 입에는 다시 줄줄줄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용꼬리에다가 등껍질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외놈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조총이라는 아주 진짜 조그만한,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조그만한 길다란 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연달아서 탕탕탕탕탕탕 쏠 수 있었고요. 우리도 그때 총이 있었긴 했는데, 화약을 넣은 다음에 총알을 넣고 빵 하고, 화약을 넣고 총알을 넣은 다음에 빵 계속 해가지고 생산이 없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화포가 있어가지고 빵빵빵 계속 쏠 수 있었긴 했는데, 화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일본 애들을 그나마 팰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백전백승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왠지 아세요? 왜냐면 그분이 선조한테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조가 그때 당시에 왕인,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질투한 거죠. 왜냐면 선조는 놀고 먹기에 바쁘고, 근데 선조는 그때 당시에는 일을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자,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얘보다 더 그나마 나은 이순신 장군님 백승하고 같은 백성들도 잘 도닥여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원균이라는 장군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 전략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거북선들 투입해가지고 다 거북선들이랑 그냥 일반 배랑 좀 높이가 높은 배가 있어요. 그 배도 같이 출격했는데 일본 얘들이 저거는 이순신 장군 솜씨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서 장군님, 어서 저 조선놈들을 패버리죠. 해가지고 막 패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육지로 도망갔는데 억울한 군사들만 다 죽었어요. 그게 언제 발견됐냐면 부산에서 해변가 근처에서 철도 지하철을 하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공룡 뼈다귀 같은 사람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파봤더니 그때 수군이 쓰던 모자랑 옷이랑 무기랑 얼굴 뼈랑 뭐라고 되죠? 가죽 장화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유물조사단한테 해가지고 이거는 임진왜란 때 죽은 수군 병사들입니다 했어요. 어떻게 수군인 걸 알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수군이
여기 모자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앞에 한자가 있었어요. 물 숫자면 물 숫자, 땅 지자면 지자. 지상에서 싸우는 사람들, 수상에서 싸우는 사람들, 막 그렇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육지 물로 싸우는 있었어요. 수군, 해군, 수군 아무튼간 그렇게 있었는데 그 뼈가 다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신하들이 원균도 죽었으니까 남은 사람이 이순신밖에 없다고 선조한테 부른 거죠. 선조한테 어서 불러! 야, 선조! 우리나라가 너 때문에 했다고 후손들한테 다 발각될 거야 해서 후손한테 창피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11척이었어요. 11척이었는데 거기서 한 척을 만들고 있어갖고 12척이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12척에서 여기가 조선이라면 여기가 왜인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500만 척인가 5만 척인가 아무튼 500만 척이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 수 있을까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참 전략을 잘 짜신 거죠. 근데 그분이 싸우다가 총에 맞으셨어요. 총에 맞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예를 들어 같은 편 진영에 장군이 죽었어요. 그걸 일본 애들한테 다른 편들한테 말하면 와, 저기 있는 장군이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공격! 해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죽을 거 아니에요. 장군님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죠. 딱 2명만 알았어요. 그냥 보조하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분이랑 뒤에서 보조하고 있었던 분. 장군하고 쫄병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 뒤가 너무 화나요. 그래서 제가 선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선조가 상을 내렸는데 맨 처음 신하에서 그냥 보조관 같은데 보조관 무신 그렇게 해요. 뭐냐면 그냥 신하들 있잖아요. 장군 말고 그 다른 신하들을 그냥 몬신이라고 하는데 신하에서 신자를 써갖고 몬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문신이요. 문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문신 말고 그 다음에 무신이라는 장군 계급을 무신이라고 하는데 그 무신한테 내리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원균이 맨 처음 1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1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좀 죄송하지만 죄송할 거 필요 없어요. 그 나쁜 선조가 왕균 상을 1등으로 한 다음에 2등으로 이순신 장군님을 했어요. 전 너무 반대예요. 아무리 질투할 것이지. 너무 아무튼 저 같으면 이순신 장군님을 1등으로 했었을 거예요. 왕균 장군님 말고. 그분은 그냥 무작정 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은 좀 화나신 상태로 싸우셨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그분이 자꾸 많이 놀으셨어요. 그분도 선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선조랑 그냥 기생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술 먹고 근데 그때 권율 장군이 온 거예요. 권율 장군이 야 임마 너 왜 병사한테 훈련 안 하고 왜 놀고 먹기만 했냐 했는데 저 훈련했는데요 이래가지고 머리끄댕이 자꾸 끌려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곤장 50대를 맞았대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화나신 상태에서 싸워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그럼 애초에 훈련을 했었을 것이지. 권율 장군님이 곤장 50대를 때렸을 때. 여러분 너무 길었죠? 여러분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안녕.